같이 살고 있는데 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겁지만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법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를 인간관계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줄만 알았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답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상하지요? 남들은 다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곁에 있고 같은 집에 살고 아침에 눈 뜨면 서로의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자꾸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왜 이렇게 편하지가 않을까? 왜 같이 있는데도 자꾸 숨이 막힐까? 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이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싫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같이 있었기에 서로의 말투도 알고 습관도 알고 약점도 알고 무엇보다 서로를 너무 익숙하게 여긴 나머지 배려보다 간섭이 많아지고 이해보다 피로가 먼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젊을 때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붙어 있는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대화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뜻밖에도 서로를 꽉 붙잡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를 조금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처럼 노후에는 함께 살지만 혼자처럼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숨을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답답함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집에 살되 서로의 삶까지 삼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지만 혼자처럼 사는 삶이 필요한지, 왜 그것이 부부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남은 세월이 훨씬 편해지는지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그동안 마음속에만 숨겨두었던 답답함의 정체를 조금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의 삶을 떠올릴 때 이런 장면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전쟁 같은 세월도 지나고 자식도 어느 정도 커서 제 갈 길 가고 생활도 아주 풍족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편안해지겠지, 이제부터는 그동안 못 누린 여유를 누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의 문턱에 서보면 편안함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낯선 피로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피로감도 있지만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더 큽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서로 바빴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출근하고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각자 세상과 싸우느라 부딪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운해도 바빠서 넘어갔고 불편해도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이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같이 장 보고, 함께 걷고, 함께 병원도 가고, 그래, 이제 좀 부부답게 살아보자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함께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가 보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대가 리모컨을 먼저 잡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상대는 자꾸 말을 겁니다. 나는 늦게 자고 싶은데 상대는 부를 거야 잠이 옵니다. 나는 간단히 먹고 싶은데 상대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들이 쌓여갑니다. 이 차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싸움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달게 만듭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 불편함을 입 밖에 내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괜히 말하면 서운해할 것 같고 평생 함께 산 사람에게 이제 와서 거리를 두자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참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참음은 젊은 날의 참음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참고 나면 바깥으로 풀 곳이 있었습니다. 일터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아이들 키우는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 안에서 생긴 답답함을 집 안에서만 안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답답함이 더 오래 갑니다. 더 깊이 쌓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걸 보니 내가 못된 사람인가? 나이 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쁨 속에서 견뎠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자기 속도로 살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참고 사는 것보다 편안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편안히 살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생 가족을 우선으로 두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지요. 남편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자식들 일정에 맞추고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삶에 익숙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시간에 편안한지, 누구와 얼마나 거리를 둘 때 숨이 쉬어지는지조차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성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바깥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해오신 분들은 은퇴 후에 갑자기 집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의 공간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간섭처럼 들리고 관심이라고 하는 행동이 감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이미 그 집만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한 공간에 머물다 보면 서로 좋은 의도로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약해진다는 사실도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잠을 설친 날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무릎이 아픈 날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해집니다. 병원 다녀오고 나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기던 일이 노년에는 정서적인 상처로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서로를 너무 가까이 몰아붙이는 관계는 위험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친 의존입니다. 노년에는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지와 의존은 다릅니다. 의지는 서로 기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 하고 아내가 모든 것을 챙기는 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정처럼 보입니다. 평생 내가 해줬으니 이것도 해주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돌보는 사람은 지치고 돌봄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무력해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경제적인 것부터 병원 예약, 서류 정리, 생활 결정까지 모든 것을 남편에게만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역시 편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한쪽이 아프거나 먼저 쓰러지면 남겨진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슬픔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부부는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각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더라도 노를 젓는 힘은 각자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각자의 삶을 조금씩은 스스로 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엄은 결국 자기 삶의 주도권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시간을 쓸지, 누구를 만날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결정권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 있다는 감각을 가집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는 늙는다는 사실보다 이 주도권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며 이동의 자유를 잃고 경제적으로 위축되며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얽히며 마음의 자유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직 살아 있어도 이미 삶의 중심을 놓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함께 살지만 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빼앗지 말라는 말입니다. 같은 집에 있더라도 각자의 결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밥을 먹되 모든 시간을 꼭 같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늙어가되 서로의 마음속 방까지 다 들어가 앉아있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도 결국 한 사람의 독립된 인생입니다. 나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일 뿐 내 일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부 관계는 묘하게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기대하지 않고 항상 내 기분에 맞춰주길 바라지 않고 내 외로움을 다 채워주길 요구하지 않을 때 오히려 서로에게 고마움이 생깁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더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노년의 행복은 가까움이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의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설 힘을 가진 채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 실제로 바꾸면 삶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이 5가지가 노후의 품격을 가릅니다. 첫째는 정신의 자립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외로움, 서운함, 지난 세월의 후회까지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전부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심심하다고 계속 말을 걸고 불안하다고 계속 확인받고 서운하다고 계속 상대의 반응을 캐묻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금방 무거워집니다.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은 산책으로 풀고 가끔은 글로 적어보고 가끔은 말 대신 침묵으로 가라앉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상대가 나를 잘 달래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룰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독립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은 다른 사람도 편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제 뿌리로 서 있는 나무 같지요. 옆에 다른 나무와 같이 있어도 서로 얽혀 쓰러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시간의 분리입니다. 노년 부부에게는 일부러라도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이를 좋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1시간은 각자 보내도 됩니다. 누구는 음악을 듣고 누구는 산책을 하고 누구는 성경을 읽고 누구는 동네 친구를 만나 차 한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가치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있지 않으면 소원해질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사소한 습관까지 눈에 밟히고 존중보다 익숙함이 앞서게 됩니다. 반면 잠시 떨어져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나면 오히려 할 말이 생기고 상대의 부재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내가 어떤 리듬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노년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있는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의 질입니다. 셋째는 생활 능력의 분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모든 것을 알고 한 사람만 모든 것을 처리하는 집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불안합니다. 통장 관리, 비밀번호 정리, 병원 예약 방법, 휴대폰 사용, 공과금 납부, 간단한 요리, 세탁기 사용, 약 챙기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에게 몰아두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 잠시 아프기만 해도 남은 한 사람이 허둥대는 구조라면 그 집은 이미 위험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상대 대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같이 해보면 됩니다. 계란 하나 삶아보는 것부터, 약 봉투 읽는 법부터, 휴대폰으로 택시 부르는 것부터, 은행 업무 보는 것까지 이런 작은 생활 능력이 쌓여 나중에 큰 위기 앞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은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내 생활의 기본은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는 따로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커집니다. 하루가 비어있고 마음이 허전한데 붙잡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배우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계속 말을 걸고 같이 있어 달라고 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반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숨이 막히고 나는 더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나만의 작은 세계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화분을 가꾸어도 좋고 필사를 해도 좋고 성가를 들어도 좋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힘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도 더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서로를 전부로 만드는 사랑보다 서로의 일부가 되어주는 사랑이 더 오래 갑니다. 다섯째는 배려의 방식 바꾸기입니다. 젊을 때의 배려와 노년의 배려는 다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챙겨주는 것이 사랑처럼 보였습니다. 밥 챙기고 옷 챙기고 일정 챙기고 이것저것 간섭하며 도와주는 것이 정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배려는 내버려 두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혼자 있게 두는 것, 상대의 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는 것, 사소한 습관은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훨씬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매일 같은 시간에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와야 마음이 편하다면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상대가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면 굳이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방식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늙어갈 자유를 허락하는 것. 이것이 노년 부부의 가장 성숙한 배려입니다. 결국 이 5가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서로 기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짓누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로 멀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을 주자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하늘이 있어야 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각자의 침묵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부부는 의무로 묶인 동반자가 아니라 평온을 나누는 벗이 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비싼 옷이나 큰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도 스스로의 하루를 조용히 꾸려갈 수 있는 힘, 그러면서도 상대를 외롭게 만들지 않는 따뜻함,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만이 함께 있는 소중함도 압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만 혼자처럼 사는 부부는 차가운 부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오래 편안한 부부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찾으세요. 배우자를 사랑하되 자신의 삶까지 전부 내어주지는 마세요. 같이 살되 자신 마음속 마지막 방 하나는 꼭 남겨두세요. 그 방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고 끝내 무너지지 않아요. 젊은 날엔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겠지만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랑은 서로를 묶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놓아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조금씩 자네만의 시간을 지키세요. 그것이 남은 생을 훨씬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해가 지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 겨우 버티는 삶보다 천천히라도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내 것이고 내 하루가 내 것이고 내 생각을 조용히 돌볼 시간이 있다면 그 삶은 늙은 삶이 아니라 깊어진 삶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배우자 없이 보내는 나만의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산책이어도 좋고 차 한 잔이어도 좋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는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30분이 쌓이면 이상하게도 부부 사이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서로에게 덜 날카로워지고 덜 서운해지고 더 고마워집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늘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편안하게 두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하게 곁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노년의 사랑입니다. 부디 남은 세월은 억지로 맞추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살려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부부가 끝내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품위 있게 늙어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황혼인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황혼인생이 더 나은 지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